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진명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워싱턴 DC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조선일보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네, ALC는 그 한국에서 그 가장 최우수 국제 컨퍼런스로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모여 그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웨비나는 그 본 행사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신 두 분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들이 이미 잘 그 저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시청자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님을 초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 무부에서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한국의 주한미국 대사 대리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지내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 주한미국 공관 차석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조셉윤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네, 주 말레이시아 대사로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웨비나의 주제는 그 동북아 시대의 미국입니다. 현재 굉장히 이 지역 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중국과 그 미국의 관심들 그리고 그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세가 다이나믹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대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한미 동맹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퍼 그 부차관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건 외교 차관이 곧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교부 차관에게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오늘 웨비나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런 웨비나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그 동료이신 그 조셉윤 대사님과 함께해서 더욱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웨비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아직 현재 그 발표된 거는 없지요. 그 최종고 외교차관의 방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든 그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미 동맹과 관련을 해서 그 남한과 중요한 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네, 저희의 그 전략과 그 군사 전략과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건 외교차관님께서 굉장히 그 더 좋고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그 중국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과 관료들이
네, 그 잠재적인 그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정책에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 특정 그 협력 분야를 조금 그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동 그 선언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경제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협력과 그리고 저희의 유대 관계,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선 그 연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리고 한국과도 이제 파트너십이나 여러 가지 그 공통된 가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 그리고 개방, 그리고 포용, 그리고 투명, 그리고 존중, 이런 모든 것들을 네, 한국과 공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통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그 사람과 그 국민들의 그 번영과 그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협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고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금융 개발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력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그리고 그 평화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가 안보들을 이제 국건이 해서 그 국가가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하는 것도 협력이 될 거고요.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그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데 모든 합리적인 그 관련된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다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와 뉴스도 협력을 하는 그 양국의 협력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금 미국의 안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한국 총리 같은 경우는 네, 3자 회담에 그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한국 간의 3자 협력이죠. 그것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네, 이런 그 지역 내 그 통제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환영을 하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의 그 국가의 그 안보 방어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3자 회담이 다른 기회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젠다도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가 공통된 그 가치와 원칙을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셉윤 대사님께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 그 선언과 굉장히 익숙하죠. 한국이 저희 동맹이 과 관련된 공동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DC에서 전문가이시다 보니 그 한미 동맹이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혁 그 대사 역시 이렇게 중국이 가장 큰 그 교역국이자 미국과의 그 협력 공명화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보안만으로는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그리고 그 한국 정부가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중국과 관련된 정착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준 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행정부가 남한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할 것이라고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저희는 한국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 포지션에 만약에 미국이 선택하면서 강요한다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그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처음도 아니지요. 저희의 행동.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되느냐, 대통령 대선 결과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스포트라이트가 여러 그 이후에 나오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국가, 한국이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강력한 지지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 관계를 그 문제에 놓이게 할 수 없죠. 그리고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 네, 지금 통신 관계상 그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현재 동맹국으로서 서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SMA와 관련된 문제도 있죠. 또 다른 사안으로는 그리고 전시 시대의 어떻게 통제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양국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의 접근법은 네, 현재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SMA를 언급하셨다시피 네, 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이전에 SMS가 종료된 이후에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게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협상과 관련돼서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좀 유연성을 보인다면, 동시에 유연성을 보인다면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동맹의 국가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통합적인 함께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동맹이 없다면 저희는 다른 어려움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저희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최정건 외교차관과 관련돼서 이것과 논의를 하실 예정인가요? 네. 네, 저는 사실 좋은 외교적인 입지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방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저를 만나기엔 아직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맹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통일부 장관님,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틀 전에
미국과 그 한국 간의 그 냉전 간의 그 동맹이 이제는 그 평화 동맹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말이 저는 평화 동맹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맹이 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것이 목표하는 바가 이 태평양 지역의 그 평화를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 평화를 강화하는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저희의 동맹이 이미 그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저희가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그 두 분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셈윤 그 대사님께서 먼저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 듣진 못했지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모든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반도의 평화, 네, 그것은 그 냉전의 레거시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유지하는 핵 보유국이 한다면 그래서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시험을 한다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종종 그리고 남한을 일본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저희는 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핵화와 평화 조약 또는 평화 구축을 공동의 하나의 목표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모두 강조를 하고 있죠.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저희의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평행 전선 트랙을 추구하면서 그 북한의 문제와 비핵화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우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그러면 네포 그 차관보님이 그 통일부 장관의 말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보다 저는 미국이 이미 초기에 저희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보안 조약으로 시작을 했고 전장에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을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우방국이라는 것, 그 여러 가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의 원칙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의 그 굉장히 많은 투자도 일어나고 활발한 그 교육도 일어나고 한국의 많은 그 거래가 그 교류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간의 유대 등 한국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도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런 안보뿐만 아니라 이번 모든 것들을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70년 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한 게 거의 70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성공적인 신화를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혹시 미국과 그 한국이 정면하고 있는 앞으로 직면을 할 주된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혹시 윤 대사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 그 동맹은 이제 기대를 하겠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면 네, 그 국가 커뮤니티가 그 통일된다면 산업이든 그 지적재산권이든 여기 민감한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통일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된 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내에 말이죠. 중국이 그 현재 남중국해에 주장하고 있는 바에 말이서요. 사실 그것은 국제해상법에 있어서 그 불일치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 이것을 감안으로 한국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G20에 있어서도 미국이 파트너로서, 동맹 파트너로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인권 문제 등 신장, 티벳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한국에게 지원을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이렇게 중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연히 이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색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크 부장관보님은 그 중국의 위협을 그 가장 큰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재 홍콩 사태를 살펴보면 그리고 홍콩 상태를 살펴봤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그 결과 중국의 공산당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홍콩의 그 자유를 억압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국회가 이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게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행위, 이런 위협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서서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본과 저희 미국 민주주의 국가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을 예로 든 것이고요. 저희 이제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많은 번영을 이루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은 저희의 한국의 그 존재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이룩한 것이죠.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스스로 이룩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이 이런 기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함께 목소리를 내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이나 가치들이 저희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그 원칙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EU, 캐나다, 인도 등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again, kind of 이런 위협에 반해서 행동을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So I know 그렇다면- maybe it is too early to talk about the formation of a potential alliance. 네, like, 잠재적인 그 가능성이 있는 동맹에 대한 그 다자국 안보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좀 이른 시간 같지만 How do you think about it? What is the U.S. position? 미국이 Because you mentioned 이런 아시아에 있는 그 다자국 그 동맹에 대한 그 미국의 포지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이런 다자국 그 구조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you're right to point out the region. 네, has 그 been 아시아 missing 지역 같은 decades 경우는 kind of 그 수십 structure, 년간 say that we 예, 건설적으로 그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죠. 그 서구 유럽이나 그 저희가 환태평양 지역에서 그 평화를 오랫동안 구축한 거에 비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nailing down or signing anything soon 뭐 조만간 뭔가를 하나를 이런 조직을 구축하지는 않겠지만 shared recognition. 저희가 그 서로 공통된 그 인식들, 공동의 가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목표, 그리고 경제 체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챌린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협력의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그리고 또 다른 가치를 구축하는 것,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Really it is a critical task.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대사님께서는 그 이런 다자국, 그 동맹 또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어떠신가요? When certainly I'm in both 네, market, I 저는 양쪽 시장에 building what East Asia Summit, 네, 그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 그 정상회담, all these institutions 이런 모든 그 행사들이 in ASEAN, South 아시아와 그 동남아의 그 많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그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안보뿐만 아니라 교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서구가 네, 그 하나의 그 and for very I really even to this day 네, I don't know why was pulled out. 네, 그 미국이 이제 WTO에서 나온 그 철회를 선언했을 때 굉장히 그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역 교역 지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 본질적으로 저희가 잃어버린 그 기회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들 같은 이런 정상회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공감대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런 아이디어, 이런 다자국 협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이런 다자국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리더십 목표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을 포함한 그 3자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현재 그 일본의 정세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일본의 그 총리 사임과 그 정세의 변경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렇게 그 총리의 교체로 인해서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네, 아직 그 다음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는 그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 현재 후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민주당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 일본과의 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wisdom among who understand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네, policy. 이렇게 그 외교 정책이나 그 안보 정책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cooperation, 이런 3자국의 그 협력이 US, South Korea, 미국과 Japan, 일본과 bilateral 그 한국의 cooperation 이런 among 3자국의 these three 협력이 countries is absolutely critical 절대적으로 to peace and prosperity. 평화를 구축하고 번영을 course,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GSOMIA 그리고 was, the the subject of quite a bit of 역시나 discussion 굉장히 논의의 주제가 last 되었던 year, 사안인데요. 작년에 그 논의의 대상이 되었었죠. recently, and it's safe to say we're very pleased that 그래서 the 저희는 Korean government 한국 decided 정부가 to continue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suspend its 받아들였습니다. termination of the 네, agreement. 이제 그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연장한다고 결정한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이 협정을 그 바탕으로 나누고 있는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 위기 상태에 그 대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지소미아가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 한국 관료들은 언제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된다면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할 수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는 어떨까요? 네. 네, 사실 그 같은 반응을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위기가 있으면 정보를 서로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죠. 그랬을 때 지소미아가 있으면 한미일이 굉장히 빠르게 서로 거쳐야 될 단계 없이 저희가 평상적으로 평소에 거치는 단계 없이 빠르게 교환을 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 이제 가운데 있죠. 가운데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소미아가 네, 사실 사실 이렇게 지소미아가 파기가 이제 지연이 되었는데 이 결정이 이 3자의 협력 그리고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그 정보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윤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미국에게 그 인도적인 원칙은 뭘까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 관련된 미국의 그 원칙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 내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Look, I mean, I think on the tripartite idea that we have good US 네, relations. 저희가 좋은 관계를 양자 간이든 US has good relations bilaterally with South 미국은 Korea. 한국과 양자 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South Korea and 남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that politicians 네, 양국의 정치인들이 are using this relationship 이 관계를 활용해서 football. You know, they 네,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축구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본인의 이제 이익을 누리려고 using the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 the anger that 그리고 분노 politicians feel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as a voting. 이것을 또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음 그 선거에 이것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곳의 당이 만약에 지지도가 낮아진다면 Throughout, you know, past 또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South Korea, 한국의 병력이 29,000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5만 병력이 있죠. these alliances 그래서 이 동맹을 bilaterally and 양자국으로
구도로도 그리고 3자 구도로도 가지고 싶은 것이 미국의 바람입니다. I mean, sorry. South Korea. 근데 한국과 일본 관계는 I have seen 최악의 외교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외교 the development. 관계 그 현장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최악의 외교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최전선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 일본의 목표는 I do think we need to step in.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ire diplomacy 하지만 여기에는 and 이런 외교 관계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I would like to see a little bit more of. Now, on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미국이 현재 무엇을 지지하고 있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quite rapidly, 빠르게 now we are facing real challenge from 마- China. 미국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챌린지 그 여러 가지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현재 현재 중국이 모든 아시아 국가의 그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Should be playing a bigger role.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국 대비 중국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개입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See that at least US 적어도 somewhat of a 미국이 that will come in between. 어느 정도의 이 중간에 있는 그 남중국해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등등의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개입이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이런 국제 규칙에 위한 이런 미국의 개입과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기관의 그 옹호자, 방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UN law of the sea, 그리고 it includes WTO, 이것에는 모든 커뮤니티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여러 가지 그 지적재산권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포함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oing all of that.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Let me ask you a related question. 네, 그럼 좀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윤 대사님께서 미국이 더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내법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About how he will 어떻게 to do that. Are you going to step in more?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Oh, that's so funny. But what is United 네, 그랬을 때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We've put out our position many times that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 전망을 해봤습니다.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intention to mediate or to 중- take side to get in between 이것을 great allies and friends of ours. 저희 그 동맹국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중재를 할 의도는 없습니다. Getting in the middle does not 저희가 mean that we're 중개인을 한다는 것이 because we're not obviously taking steps to 이렇게 분명히 개입 does not 걸 mean 하지 we're 않는다는 interested 것이 or 저희가 or the interest in trying.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What we do is not 저희는 visible to the public. 보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Share the belief that quiet diplomacy among 저희는 저희 나라의 외교를 활용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can act as a convening power.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국이 Our three countries to sit down and work together. 함께 앉아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힘을 소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저희가 종종 함께 자리를 갖고 회의를 하고 저희가 많은 그 특별 대사들을 한 곳에 모으기도 했었으니까요. There are other subjects. 그리고 또 다른 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죠. In
within the next couple of weeks. 네, 그 앞으로 몇 주 내에 저희 그 한국과 일본, 그 미국의 대사들이 현재 함께 가상 그 화상 컨퍼런스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자 그 화상 회담을 통해서 STEM education, so science, 저희가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여러 가지 education, 스템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그 컨퍼런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이익이고 you know, working for the past 2 years 이렇게 to move forward on this.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2년간 함께 협력을 하기도 Play 했고요. a convening role where 이렇게 그 저희는 같이 함께 결집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just how 힘을 valuable 보여주고 어떻게 cooperation between 이렇게 협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3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고 저희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three strong 그래서 Indo-Pacific democracies. 이렇게 세계의 강력한 인도 그 태평양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3국은 저희는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issues which we continue to 네,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 delicate 역할을 issues that 지속해 나갈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들도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챌린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untries are fully prepared 이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챌린지를 이렇게 함께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3국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3국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It is really lucky that we 네,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 도발과 관련된 소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다음 달에, 그 11월 전에 그 혹시 북한이 도발을 할 만한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engage in a provocative 또는 그런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미국 대선 전에 그 북한이 이런 도발 행동을 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10월 10일이 Foundation of North 북한 노동당 그 창립 75주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대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 US election 북한이 very carefully. I think they are 현재 미국 대선은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그 미국 대선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Let's face it. 하지만 Donald Trump met 트럼프 대통령이 for 3 times. 그 현재 그 김정은 그 위원장과 3번을 만났습니다. Donald, from what we used to regard 그리고 저희가 as 이런 젊은 독재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so I 그- think Kim Jong-un really appreciates that, and so I use my own 네, 김정은을 만났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Donald Trump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대통령의 재선을 정말 많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provocation. 그래서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겠죠. 뭐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 핵 실험 등을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발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Now, 그래서 이제 a really sensitive period.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November 3, 11월 3일에 January. That's the lame duck period. 그 1월까지 레임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Take place.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외교 관계들,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그 President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가 되는 시기이고 이때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that North Korea 북한이 be persuaded not to do anything during 어떠한 period.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기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월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그 네퍼 부차관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현재 그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 그 힘을
더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정부 기관이나 미국 그 국무부가 Boundary and North Korea ballistic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 경고, 주의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make North Korea refrain 이것이 from provocations 이거 미국이 what is 북한이 도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그 주의보를 발표를 했을까요? 이랬을 때 그 미국 그 정부의 그 우려는 무엇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의도는 or, you know, for the 아시다시피 length of its administration, which is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open, to diplomacy, 네, 북한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 peaceful 그래서 평화적인 그 해결책,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우려, 그 북한 해결 관련된 국제적인 그 우려 사항을 그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대선에서 추구하는 것은 revenue and other 여러 가지 means for North Korea to continue these programs. 네, 그 북한이 계속해서 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election, the timing isn't 그 unique. I think if you look at 대선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of leaving the door of diplomacy, 언제나 그 외교의 문은 열어두고 그래서 더 많은 그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분명하게도 community won't tolerate continued efforts in these dangerous. 이렇게 위험한 그 상황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그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걸 국제사회는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의도입니다. from economic cooperation 그래서 경제적 현재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양국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 또는 그 금강산 관광 개발 또는 이렇게 그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물 교환과 관련된 것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한국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진을 교체하자라는 의견들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재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their suggestion maybe Ambassador Yun 네, 윤 대사님 먼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s. I mean, certainly there are many 네. 분명히 그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degree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이렇게 그 협력과 관련된 그 모든 이해관계자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Korean project. 이렇게 남한과 그 한국 간의 프로젝트는 뭐 금강산 등 철도 등 That's a big one. That should be worked in connection with U.S. 미국과의 접근법과 함께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At the moment,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expect many items to move because 그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 정세 때문이죠. should be working very closely with 하지만 South Korea. 한국과 굉장히 그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도 일본과도 컨설팅 논의를 지속을 해 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됩니다. The burden, 그리고 이런 그 leverage like 압박을 가지고 and also leverage from the 중국과 lifeline. 또는 그런 경제적인 생명선들을 So I 북한에 연결해 주는데 모든 그 지역적인 그 협력을 활용을 해야 되죠.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그 네퍼 부차관보님께서는 이 그 통일부 장관의 그 언급에 대해서 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뭐 실무진을 교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랬을 때 그 official position. 이런 그 현재 그 국가 장관의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Your introduction, beginning of this program. 네, 저희가 Korea, 저를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도 대사 대리로도 그 한국에서 역임을 했었죠. period of time in 굉장히 그 멋진 그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었는데요. 2017, but 네, then that 2017년도에 transformed into great amount of contac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etween 그리고 역임을 하면서 그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그 사안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행정부 같은 경우는 we found ways to help try
to promote North-South contacts. I think 이렇게 그 북한과의 그 컨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me to doing what we can to work with the United Nations. 그래서 이제 유엔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고, Well, the Olympics are a great example, and the step working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네, 그리고 미국이나 North Korean 또 다른 athletes to have 이런 북한의 or to allow 그 운동 선수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요구를 하기도 했죠. 요청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스키 선수들이 북한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실무진이 연구를 해서 개입을 해서 좋은 그 성과를 냈던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현재 Okay, I think we are heading to the end 네, 저희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와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실 마지막 그 말씀 있으실까요? So, Ambassador, Why don't we do you just- have any final? 네, 그 윤 대사님 and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on NAFA for a great session. 네, 그 부차관님께 그 좋은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are coming up. 저희가 현재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Mr. Nepper, do you have 네, 그럼 부차관보님 그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I would just echo what I 네. said at the outset. Appreciated. 네, 다시 한번 Um, 이런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njoy the 네, 언제나 Asian Leadership Conference. 네,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항상 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그 November. 11월에 그 직접 정말 방문을 하고 싶네요. In the meantime, 하지만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for at least 다시 한번 저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웨비나를 열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onversation on 네, 굉장히 좋은 그 웨비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공유됐던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방금 네퍼 부차관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저희가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화상 그 컨퍼런스가 될 예정인데 모든 분들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뵙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Bye bye.